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동네꼬마님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유, 거짓말이 점점 늘으세요. 다음 생에 우리 함께 예. 만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명확하게 하시게요. 누가 남자입니까? 아, 제가, 저는 또 남자고, 동네꼬마님이 여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머리 긴다고 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아, 그때는 좀 다르게 생기셨길 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그냥 예고 네. 없이 바로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는 좀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이야기고요. 2년 전에 30대 초중반의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신차 영업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영업세계를 떠난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2년 전에 신차 영업을 한 지는 대략 한 5년 정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5년 정도 차를 팔면서 많은 일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차도 많이 팔렸고 뭐 돈도 좀 벌었고 네. 기분이 좋죠. 거기서 우리가 맛을 보면은 그쪽 바닥에서 나오는 게 좀 힘들어져요. 그게. 그런데 맛을 좀 봤다 싶었더니만은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맞물리면서 반도체 대란도 났었고 차가 좀 늦게 나오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예상과는 다르게 코로나 때는 돈이 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뭔가 불안불안하긴 하면서도 좀 버티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먹고 살기 편해지겠구나. 우리의 원래대로 일상이 돌아오겠구나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사실은 더 경기가 좀 안 좋아졌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바로 맞거든요. 그래서 똘비도 조금 생활이 힘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똘비가 결혼은 안 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애도 없고 그리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한평생 번대로 쓰고 가자?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똘비가. 신차 영업사원이면 해당 브랜드, 자기가 소속해 있는 브랜드 자동차를 좀 할인해서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자동차도 할인해서 사요. 근데 그 나이대에 보통 많이 사는 자동차가 아니고 상당히 조금 비싼 가격에 그것도 뭐 빠꾸 없어요. 그냥 풀옵션으로 질러가지고 매달 할부 찍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집에 스타일러,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안마기 있지 않습니까? 딱 안마기 같은 거 다 렌탈로 끊었었고 집도 월세였대요. 아파트였는데 월세도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았고 그러니까는 월세는 월세대로 찍고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은행에다 이자 찍고 있었고 그냥 완전 그냥 번대로 팔팔팔팔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차가 안 팔리기 시작을 하면 직격탄이 진짜 제대로 올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예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지르고 썼어도 그래도 먹고 살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돈이 후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조금 더 열심히 영업을 해봐야 되나? 아니 근데 이게 뭐 바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차 사세요 핀다고 사줄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좀 알바를 좀 해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지름신은 못 이겨가지고 또 사고 싶은 건 많고 그래서 알바자리도 보면서 중고 물품도 보면서 그렇게 인터넷을 하면서 그렇게 저녁에 누워서 놀고 있었대요. 네. 쭉 이것저것 보는데 우리 그 당근 같은 거 보시면은 뭐 A라는 중고 물품을 판매합니다. 또는 A라는 물품을 내가 구매를 희망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 서울에 가는데 나 태워서 같이 가실 분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런 글들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꼭 당근이 아니고요. 뭐 그런 중고 플랫폼에서 네. 뭐 알바 아닌 알바 글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있는 동네에. 뭐야 알바를 구한다고? 단기 알바요. 하루짜리. 돈 얼마나 주지? 하고 딱 찍어서 보니까는 1시간에 2만 원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진짜 괜찮다. 가가지고 삽질하는 건가 뭔가 봤더니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단순 업무 지원을 해주면 된다. 시간은 짧아요. 2시간에서 3시간. 2시간이라 낮에 어차피 뭐 당직 아니면 할 일도 없고 이건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거기다 문자를 보냈대요.
저 뭐 알바를 지원합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오더래요. 내일 시간 되냐? 그래서 된다. 그러니까는 주소 찍어주면서 내일 4시까지 여기로 오라고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출근했다가 4시에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네. 뭐 해당 동네니까 바로 갔죠. 가서 보니까 그냥 조금 뭐 약간 구도심에 있는 오래된 상가 건물 1층에 간판도 없는 그냥 그런 사무실 같은 공간이었대요. 상가. 그 앞에 서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허름한 상가 1층이 열리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누가 인사를 해주더래요. 네. 보니까는 나이는 대략 60대 중반부터 7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키는 한 170에서 173 사이? 좀 마르셔가지고 우리 머리가 원래는 검정색인데 나이 먹으면서 흰머리가 많이 늘면서 아예 흰머리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에 서 있는 머리 있잖아요. 알죠. 흰색 머리 검은색이 쫙 섞여 있는 딱 그런 머리였는데 머리 길이는 어깨보다 조금 밑에까지 내려왔고 질끈 동여맨 남성분이셨대요. 옷은 약간 개량 한복 입으시고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뭐였냐면 도심형 도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요. 근데 그 나이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나 있으시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따라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잠깐만 기다리면은 물건들이 올 거고 그거를 정리를 하는 거를 조금 도와주셔라. 그래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맥심커피 한 잔 타줘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으니까 앞에 차들이 하나씩 도착을 하더래요. 승용차도 오고 용달차도 오고 뭐 하나씩 오는데 그 차에서 먹을 것들을 막 내리더래요. 거기에는 뭐 과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고기 종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큰 소쿠리에다 이렇게 담아서 오는 거를 받아가지고 안쪽에다 계속 넣었대요. 막 그렇게 한 6, 7차 왔대요. 그렇게 한쪽에 넣고 나니까 지금부터 일을 시작하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여기 이 사장님께서 간단하게 첫 번째로 손질을 해서 똘비한테 넘겨주면 똘비가 과일이면은 먹기 좋게 한입 사이즈로 자르고 고기도 좀 자르고 해가지고 그릇에다 담는 거예요. 이렇게 밀폐 용기에다가. 그렇게 작업을 한 근 2시간을 했대요. 한참 작업을 하니까는 끝났고 그러면은 퇴근하기 전에 나랑 같이 한번 이렇게 돌고 오자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사장님 차가 다마스였는데 다마스 뒤에다가 작업한 거를 가득 싣고 어디론가 돌기 시작을 했대요. 보니까 이게 뭐 저도 제가 사는 동네에 있었던 일이니까 잘은 몰랐는데 그 노숙자분들 그 다음에 굉장히 집도절도 없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조금 보호해주고 쉼터의 역할을 해주는 민간 업체들, 민간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런 곳들을 돌면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시더래요. 여기에는 뭐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뭐 알코올 중독자분들도 계시고 여기에는 혼자 힘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그렇다고 자수하기는 좀 뭐한 어떤 건지 아시죠? 약 관련된 거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케어해주시는 진짜로 훌륭하신 분들이 운영하는 곳들인데 여기에 내가 인맥이 요식업 쪽에 쫙 닿아 있어가지고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음식을 제공을 해드린다. 이렇게 안 해드리면 이분들이 운영 경비로 이걸 충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막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좋은 일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또 어떻게 보면 보람찬 마음으로 일을 싹 도와드리고 다마스 타고 다시 그 상가 건물 앞으로 왔어요. 네. 본인이 일한 시간이 3시간이 좀 넘었더래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4시간 분량껏 돈 챙겨서 돈을 딱 주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돈은 분명히 현금을 주셨대요. 현금을. 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을 주시면서 종이를 한 장 내밀고 여기에다가 신상명세 그러니까는 내가 돈을 받았다 이걸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뭐냐면은 보통은 그런 거를 쓸 때는 계좌이체로 돈을 받거든요. 근데 현금을 받았는데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나도 어찌됐건 사람을 쓰고 돈을 지불을 했으면은 세금 신고해야 될 거 아니냐. 주민번호 다 쓰는 건 아니고 주민번호 앞자리 쓰시고 이름 써주시고 연락처 써주시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세무 처리할 때 우리 담당하는 세무사가 필요하면 연락 드릴 거라고 3.3% 그 얘기 하시더래요. 종합소득세. 네. 근데 똘비 직업이 신차 영업사원이잖아요.
이런 종합소득세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카드사라든지 할부사에 저 영업사원 등록할 때도 신분증부터 다 보내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주민번호 다 적는 것도 아니었고 적을 거 적어서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웃으면서 오늘 아무튼 고생 정말 많았고 다음에도 혹시 일 있을 때 그럼 내가 전화할까요? 그러더래요. 똘비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예 그러시라고 뭐 하루 전에만 연락 주시면은 시간 맞춰서 참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저도 좋은 마음으로 돕겠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 이후로도 한 두세 번 더 연락을 주셨대요. 두세 번 더 오면서 이분하고 다른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분에 대해서 약간의 존경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얘기도 했죠. 왜 그렇게 신차 영업사원을 하면서 알바를 하냐.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차가 예전만큼 안 팔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나도 뭔가 돈이 필요해서 하고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똘비가.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요. 돈이라는 게 뭐 있다가도 없고 하는 거지만 항상 사람이 쉬면 안 된다.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다. 오늘은 그러면 나랑 같이 조금만 더 일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요? 뭐 어떤 거 다른 것도 도와드릴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면 가가지고 청소 좀 한번 같이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까 음식 나눠드리는 그 순회공연 싹 돌고 가마스를 타고 도심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이때는 조금 차가 있는 시간에서 그랬고 만약에 차가 안 밀리는 시간이라면 15분 안짝에 끊길 만한 거리를 가시더래요. 네. 갔더니 시내는 아니죠. 약간 사이드로 아예 나왔죠. 되게 뜬금없이 뭐 돌비 가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식점 이렇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든 건물로 들어가더래요. 1층짜리였고 그 건물 생김새는 그냥 일반 시골에 있는 가정집 모양새였고 우리 왜 시골 가면 그런 가든들 있잖아요. 그냥 가정집 같은데 가든 네. 써붙이고 장사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장사는 안 하는 것 같았대요. 왜 그러냐면은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뭐 사용은 안 해보일 정도로 조금 오래돼 보였고 거기에 차를 대고 들어가서 불을 막 켜더래요. 네. 몇 개 불을 켜고 여기 청소 좀만 하자고 하는데 이미 깔끔하더래요. 집이 더럽고 먼지가 쌓여있고 쓰레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었대요. 네. 그냥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열흘 정도 해외여행 갔다가 집에 오면은 굳이 더럽지 않아도 청소는 한번 하잖아요. 먼지나 쌓였을까봐. 그냥 그런 느낌이었대요. 굳이 청소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닥 닦는 밀대랑 이렇게 주면서 저쪽 방이 2개였대요. 저쪽 방하고 이쪽 방 바닥 먼지 한번 닦아주고 나는 저쪽 거실이랑 그쪽 닦을게요 하면서 가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옆에 큰 방을 닦았대요. 큰 방 쑥 닦는데 진짜 안 더러웠대요. 먼지도 없었고 그냥 바닥 싹 닦고 옆에 있는 작은 방 닦으려고 문 열고 들어가서 닦다가 이거 좀 어두운가? 해가지고 불을 켰대요. 불을 딱 켜고 깜짝 놀랐대요. 딱 불을 켜고 보니까는 나는 그냥 저기 옆에 뭐 이렇게 물건 큰 거 놓으려고 뭐 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고 바닥에 우리가 요라고 그러죠. 요. 네. 그 침대 매트릭스 이런 거 말고 토퍼 말고 진짜로 옛날 어른들이 누울 때 쓰는 요가 딱 깔려 있고 그 위에 이불을 덮고 누가 누워 있더래요. 거기에. 예? 깜짝 놀랐대요.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이게 뭐야? 이렇게 가서 보니까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께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방해했나 보다 불을 껐대요. 불을 끄고 저 사장님 하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예. 그러니까 여기 할머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 어머님이세요. 그러더래요. 어머니요? 그러니까는 예, 그 어머님 댁이에요. 어머니가 옛날에 장사를 오래 하시고 했는데 이제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어머님이 이렇게 자주 누워 계시고 그러고 있네요. 불 켜도 괜찮으니까 한번 쑥 닦아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머님 댁이었구나 하고 불 켜고 네. 더 정성스럽게 바닥을 구석구석 잘 닦고 불 끄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또 뭐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먼지랑 저 위에랑 내가 다 닦고 했으니까 이제 가죠. 괜찮으니까 청소 한번 할 겸 돈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겸사겸사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집에서 여기가 상당히 멀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어차피 저 차도 있고 이 정도 거리면은 뭐 가깝죠. 여기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월수금 도와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월수금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월수금 한 저녁 9시쯤부터 해서 한 아침 7시 정도? 여기 와서 똘비 씨가 주무시면서 어머님이 혹시라도 뭐 필요한 거 있거나 새벽에 어머님이 깨가지고 좀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냐. 그래서 그게 무슨 말, 제가 여기서 월수금 잘하고요? 그러니까는 예, 그냥 똘비 씨 집이다 생각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님이 뭐 TV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거동이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남은 시간에는 저랑 제 와이프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모시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도 하는 일이 있고 예. 요식업 쪽 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매일 제가 어머니를 케어할 수가 없어요. 와이프도 그러고 그러니까 월수금을 조금 똘비 씨가 도와주면 어때요? 내가 급여는 섭섭치 않게 드릴게요. 글도래요. 똘비가 눈이 삐싱삐싱한 거예요. 이제 사장님 그러면은 뭐 외람된 말씀이옵니다마는 그 뭐 급여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 책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하루 와서 자면서 일해주는데 20만 원 드리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오. 꿈꾸는 줄 알았대요. 월, 수, 금 60만 원, 6, 4, 24, 240만 원. 240만 원. 와서 잠만 자는데 240만 원. 이게 말이 돼? 싶었대요, 진짜로. 세죠. 예. 상입 240이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 4대 보험 이런 거는 못 넣어드리고 그냥 이거는 세금 신고해야 되니까 세무사한테 서류 전달해 주시고 어떻게 일 도와주실래요? 다만 와서 어머니는 진짜로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조금 케어 좀 해주시고 글도래요. 그래서 한다고 빠꾸 없죠. 이럴 때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좋다고 그러면은 당장 뭐 내일 모레부터 와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돌봐 주시라고 호탕하게 웃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뜻하지 않게 알바를 했고 그 알바 사장님의 또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을 본인이 긁어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네. 한 달에 240이라는 돈이 고정적으로 들어올 것이 생기면은 영업하면서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진짜 강력하지 강력해. 엄청나거든요. 처자식도 없잖아요.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일이야 만보 하면서 나가기로 한 날 돼가지고 그 집을 간 거예요. 이제 저녁 9시쯤에. 이게 더 좋았던 게 뭐냐면은 9시부터 본인이 가면 되기 때문에 그 당직 날이 겹쳐도 거리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직 끝나고 가면 돼요. 자기가 하고 있는 본업에 1도 지장을 주지 않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는 가가지고 뭐 인사하니까는 사장님이 그날은 와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옆에 빈 방 거기에다가 장롱 안에 이불 있으니까 여기 거 이불 쓰시고 똘비 씨가 뭐 필요하시면 따로 토퍼 같은 거 놓고 개인 거 쓰셔도 되고 그거는 편하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여기 뭐 따뜻한 물 나오니까 샤워하실 거면 샤워도 하시고 편안하게 계시고 한 번씩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님 뭐 어디 불편한 거 없으시냐고. 그러면서 똘비 씨가 몇 시에 자는지는 모르겠는데 잠자기 전까지 최하 12시까지는 1시간에 한 번 정도 어머니 위치 좀 바꿔드리라고 글더래요. 이게 욕창이 생기잖아. 사람이 계속 누워있으면. 그러니까는 이렇게 왼쪽으로 눕게 했다가 오른쪽으로 눕게 했다가 그 다음에 혹시 뭐 냄새 나나 좀 봐주시고 실수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은 부축해서 화장실로 좀 갈 수 있게 도움 주시고 그러면 된다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사장님께서 어머니 방을 데리고 가더니 불을 켜고 어머님 하고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눈을 살짝 뜨시더래요. 어머님 저 친하게 지내는 동생입니다. 어머님 이 동생이 나 집에 없을 때 우리 어머니 도와드릴 거니까 화장실 가고 싶다던가 불편한 게 있으면은 부르세요. 이름이 똘비예요. 어머니 똘비 하고 부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았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방 불 끄고 나와가지고 어머님께서 뭐 거실에 조금 나와서 앉아있고 싶다 그럼 저기에 휠체어 있고 다 알려주더래요. 오.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이분은 가셨대요. 그 똘비 혼자 남았어요. 이거 막상 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돌비님 거 채널 좀 보다가 뭐 좀 하다가 문득 생각나갖고 갔대요. 어머님 주무세요. 어머님. 그러니까는 안 잡니다. 글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똘비가 가서 1시간에 한 번씩은 몸을 이렇게 자세를 바꿔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옆쪽으로 좀 돌아 누울 수 있게 똘비가 도움을 드렸대요. 이렇게 힘줘서 옆쪽으로 딱 돌아 눕게 만들고 어머님 푹 쉬십시오 하고 방에 들어와서
또 돌비님 거 영상 보다가 또 가서 이쪽으로 돌아 눕게 하고 또 영상 보다가 한 1시 정도 됐을 때 잤대요. 그냥 쿨쿨 자고 7시에 알람 듣고 깼대요. 깨가지고 어머님 방에 간 거예요. 할머님 뭐 물 좀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양치 좀 하고 머리에 물 좀 묻히고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 예, 사장님 어떻게 뭐 사장님이 도착하시면은 저 가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7시까지니까 뭐 편하게 6시나 있나가지고 그 준비하시고 7시엔 가시면 된다고. 예, 너무 걱정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아, 예, 그럼 전 퇴근해보겠습니다 하고 어머님한테도 인사드리고 퇴근했어요. 야, 이게 첫날 해보니까 개꿀인 거예요. 개꿀. 그냥 가서 돌비님 영상 좀 보다가 자면 끝나는 건데 20을 버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 일이에요. 진짜 이런 거라면. 그렇게 월수금 그렇게 좀 나갔답니다. 그렇게 좀 나가면서 어머님하고도 좀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어머님 다리도 좀 주물러 드리고, 그러면은 어머님이 처음에는 낯을 가리셨는지 말수가 하나도 없었지만 누워서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더래요. 옛날에 뭐 옆 동네 뭐가 있었고, 뭐 본인이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참 이렇게 보니까는 똘비 자네는 참 얼굴이 잘생겼고 복이 많을 거고 막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더래요. 말이 좀 많으시더래요. 외로웠죠. 어머님도 사람이 그리워 보였대요. 그래서 똘비가 어차피 돈 받는 거 어머님 말동무도 충분히 되드리고 그래야겠다 싶어가지고 옆에서 최대한 여기저기 주물러도 드리고 말도 많이 들어드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식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한 석 달 넘게 흘러갔대요. 진짜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었고, 이제는 그 집에 갈 때 노트북부터 시작해가지고 핸드폰 테더링 연결하면 인터넷 할 수 있잖아요. 세팅 다 해가지고 이제는 핸드폰으로 보는 게 아니고 노트북 큰 화면으로 돌비님 막 이렇게 춤추는 영상도 보고 하면서 그렇게 저녁에 시간 딱 보내고 있는데, 그냥 이거를 이렇게 문득 영상을 쭉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진짜 석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어머님은 뭘 안 드시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뭐야? 진짜 석 달이 넘은 시점에 그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뭐야, 예. 그래가지고 어머님 방에 갔대요. 어머님, 그러니까 거실에 불을 켜고 어머님 방은 항상 불을 안 켰거든요. 어머님이 불 켜면 잠도 깨고 하니까. 어머님, 그러니까 똘비 왔니? 그래갖고 아, 예. 어머님 몸 자세 좀 바꿔드릴게요. 바꿔드리면서 어머님 배 안 고프세요? 그러니까 밥 먹어서 나는 배가 하나도 안 고프네. 그래가지고 어머님 그럼 제가 물이라도 좀 갖다 드릴까요? 아니야. 물 먹으면 화장실만 가고 싶고 물도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님, 화장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때까지 네. 3달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님 모시고 화장실 간 적도 없어요. 아니, 화장실은 고사하고 이 방 바깥으로 나간 적도 없고 어머니가 앉은 적도 없어요. 석 달 동안. 어머님, 제가 좀 앉혀드릴게요. 앉아서 어깨도 좀 주물러드리고 계속 누워만 계시면 힘드니까요,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낮에 계속 뭐 앉아도 있고 걸어도 다니고 밤에는 나도 좀 쉬어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어머님 앉아 있을 수 있으세요? 걸으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하려면 하지 그러시더래요. 예. 그래서 예 어머님 쉬십시오 하고 똘비 방으로 온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님이 거동 힘들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꿔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욕창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욕창이 생길 정도의 상태인데 낮에 앉아도 있을 수 있고 걸을 수도 있다고? 이거 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다. 이거 뭔가 말에 모순이 있는데? 어찌됐건 뭔가 좀 찜찜은 하긴 했지만 뭐 어머님이 가서 봤을 때 진짜로 뭐 귀신 같은 것도 아니었고 본인이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뭔가 참 어머님께서 항상 기운은 없어 보이는데 좀 이상하다. 야.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대요. 그냥 그 정도만 느끼고 조금 더 시간이 흘렀어요. 똘비가 본업이 신차 영업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뭐 당직날은 당직도 쓰고 고객 차량 인도할 일 있으면 차량 인도도 하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고객들이 차량 인도를 할 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상담이 됐건 차량 인도가 됐건 자리를 빨리 끝내시는 경향이 있더래요. 그냥 뭔가
그래서 뭐지? 고객분들이 뭐가 이렇게 다들 급할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은 차량 인도를 하는데 고객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 남성분이셨는데 차량 인도할 때 차 문을 닫고 고객님을 보통 운전석에 앉혀두고 영업사원은 조수석에 앉아서 이것저것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고객님이 아유 똘과장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그러니까는 아이 뭐야 낮에 뭐 청국장 먹고 왔어? 아 뭘 먹고 왔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아유 그냥 뭐야 입냄새야 아니면은 뭐 이거 어디서 나는 냄새야 이거 아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더래요. 똘비가 혼자서 이렇게 손에다가 하하 불어갖고 냄새 맡아봤는데 아무 냄새 안 나거든요. 근데 고객님은 아우 어디서 뭔 이게 음식물 썩은 냄새야 뭔 냄새야 하면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다른 고객님들도 뭔가 좀 그랬구나 싶어가지고 아유 제가 낮에 딴 거 먹은 거 없는데 이상하네요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빠르게 설명드리고 매장으로 복귀를 해서 직장 동료한테 물어봤대요. 자기보다 후배였대요. 야 땡땡아 야 나한테서 뭐 냄새 나냐? 그러니까는 후배가 저기 선배 내과를 가보든 치과를 가보든 좀 가봐요 그러더래요. 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 옆좌석에 앉아만 있어도 숨 쉴 때마다 되게 안 좋은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근데 옷에서 이런 데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숨 쉴 때 코에서 이렇게 숨 쉬어도 그 냄새가 좀 아무튼 막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는가 해서 내과도 가보고 치과도 가보고 했는데 뭐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똘비야 너 나 좀 도와줘야 쓰겠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친어머니예요 지금. 엄마 왜? 그러니까는 나 네 아빠랑 이번에 동남아 가는 거 알지? 그래갖고 내 용돈도 줬잖아. 그러니까는 네가 와서 이것 좀 잠깐 좀 맡아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 계셨거든요. 예. 딴 게 아니고 강아지 한 마리. 강아지인데 그러니까 시골 잡종이에요. 시골 잡종 개인데 완전 새끼 말고 이제 새끼에서 조금 더 커져가지고 엄청 귀여울 때 있잖아요. 귀는 아직 쓰지도 못해가지고 막 말썽 저지르고 다닐 때 이제 뭐 새끼 한 마리를 네가 좀 밥도 좀 주고 하면서 뭐 니네 집에 데리고 있든 시골집에서 왔다 갔다 하든 한 일주일만 데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를 받았어요. 개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도시로 와가지고 똘비 집에다가 놓으면서 사료도 좀 주고 뭐 그렇게 좀 지내는데 이 개를 데리고 알바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개를 집에다 그냥 놓자니 좀 그러고 데리고 가자니 가가지고 말썽 저질 것 같고 고민을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일단 데리고 가보자 해서 차에다 싣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차에다가 일단은 멍멍이를 놔두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머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어머님 하고 본인 방이에요 이제는 하도 가니까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노트북 펼쳐놓고 좀 있다가 쓱 가가지고 강아지를 안아서 방에다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시기에 강아지들이 그렇듯이 말썽을 워낙 저지르니까 목줄 새끼들 하는 그 목줄 해가지고 머리맡에 장롱 같은 거 하나 있었대요. 그 밑에다가 딱 껴가지고 안 움직이게 해놓고서 똘비는 거기 옆에 누워서 노는 거였어요. 놀다가 어머님한테 갔다가 그러다가 한 1시 좀 못 돼가지고 이제 잠들었어요. 쿨쿨 자고 있는데 귓가에서 네? 학학학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자다 말고 눈을 이렇게 부지하고 떠가지고 옆에 있는 핸드폰 집어들어가지고 핸드폰 전원 딱 켜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바로 본인 옆에 강아지 새끼가 딱 문 쪽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고 숨을 원래는 그 강아지 새끼들이 긁잖아요. 맞죠. 근데 숨소리가 이렇게 쉬고 있더래요. 천천히 깊게. 얘가 왜 그러는가 하고 강아지가 쳐다보는 데 같이 이렇게 쳐다봤대요. 누군가 서 있더래요. 거실 쪽에. 뭐지? 일어났대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옆에 놨던 안경 딱 쓰고 불을 켰대요. 불을 켜니까는 분명히 어머님 그 옆방에 누워 계시던 어머님이시더래요. 어머님? 어머님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냐면 똘비가 항상 보던 어머님은 누워 계셨잖아요. 서 있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긴가민가 할 정도였대요.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서가지고 있더니 화장실 가는 길이었어? 그러면서 다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시더래요. 예. 그러면서 부시시 자리에 누우시더래요.
어머님, 뭐, 거동엔 이상 없으세요? 그러니까는, 괜찮아. 그러고 누워 계시더래요. 근데, 예. 사람이, 거동이 좀 불편한, 늙은 나이 드신 분은, 일어날 때도 힘들지만, 앉을 때도 힘들거든요, 이게.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싹 앉아갖고 누우시더래요. 내가 1시간에 한 번씩 가가지고 몸을 뒤집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 이거 별일이다. 해가지고, 방에 들어오니까, 이 옆에 강아지 이 녀석이 숨소리가 좀 돌아와 있더래요, 다시. 핵 그러는데, 머리맡에 오줌을 싸놨더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놀란 거죠. 누가 바깥에서 서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참 막 닦고, 강아지 발이랑 이런 데도 다 오줌 묻어 있었으니까, 예. 강아지를 안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은 어머님 방을 지나야 됐거든요. 어머님 방 지나서 화장실 가서 불 켜고 발 물로 씻고 타올로 물 좀 이렇게 발 다시 닦아주고 어머님 방 이렇게 들어가서 어머님 편히 쉬세요 얘기를 하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대요. 어머님이 안 계시더래요. 그 자리에. 강아지를 안은 상태에서 굳었대요. 뭐야? 어디 가셨어? 그래서 강아지를 황급하게 본인이 자는 방에다가 한쪽에 놓고 막 현관을 나가서 열어보고 어디를 열어보고 했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더래요. 뭐야, 예. 야, 이거 일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치매가 있으셨나 보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막 뛰면서 돌아다녀 봤는데 아니 노인 양반이 100m를 10초에 달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르면서 돌아다녔는데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 일 났다 해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이래저래 했는데 어머님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래요. 일단은 그 똘비 자네는 일단 집으로 가. 내가 알아서 어머니 어디 가실지 대충 아니까 자네는 집으로 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찾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니야 지금 시간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 집으로 가 그러더래요. 목소리가 조금 화가 나셨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짐 챙기고 강아지 챙겨서 집으로 갔대요. 집에 가서 조금 자고 다음날 걱정되니까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어머님은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항상 있는데 내가 안다고. 제가 놀랬지? 근데 일 올 때 그 노인만 혼자 있고 하니까 알러지도 있고 하니까 걔 데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끊고 참 별일이 다 있다.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어머님 멀쩡하고 팔팔하시다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똘비 친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러니까는 발발이 잘 데리고 있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발발이 잘 데리고 있지. 이 걔는 언제부터 데리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그 옆 동네 준현이 삼촌 있지? 하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분이 이번에 멍멍이들 교미시켜가지고 진짜 좋은 혈통 얻어낸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 발발이 강아지 녀석이 삽살개하고 불개하고 섞은 거래요. 삽살개하고 불개. 그래가지고 그 녀석이 집 지키면은 참 좋다고 그래서 받았다고.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잘 데리고 있다고. 전화 끊고 멍멍이랑 이렇게 놀다가 있는데 문득 참 사람이 이게 기분이 참 오묘하대요. 그게. 와, 예. 이건 알고 있었어요. 불개는 잘 모르겠고 삽살개가 귀신을 쫓아내는 개잖아요. 강력한 그런 개죠. 예. 네, 근데 불개도 그런 효과가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불개 귀한데? 불개도? 예, 불개도 우리가 불개다고 하는데 아닌 불개도 많고 그런데 어찌됐건 옆 동네 그 준현이 삼촌이 이거는 불개 맞다고 했으니까 섞은 거. 근데 이게 생김새나 털 모양을 보아하니 삽살개 피가 섞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본 게 혹시 에이 그러진 않겠지. 내가 이거는 조금 오바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항상 그냥 확인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발발이 녀석을 집 한쪽에다 놓고 시동을 걸고 오늘은 알바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 알바하는 그 집을 간 거예요. 알바하는 날이 아닌데도 조금 거기가 좀 외졌으니까 멀찌감치에다 차 대놓고 한 1분 정도 걸어서 갔어요. 뚜벅뚜벅. 왜냐면 멀리서만 봐도 알아요. 왜냐? 사장님 차가 대져 있나 안 대져 있나 보면 알잖아요. 봤더니 사장님 차 없더래요. 사장님이 그럼 내가 알바 안 하는 날은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들어갔대요 집을.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야 이런 게 아니었대요 그때는.
그냥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대요. 만약에 들어가서 누구 마주치더라도 저 방에다 제 거 뭐 좀 놓고 왔다고 말하면 되는 거니까 들어갔는데 불 딱 꺼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본인이 자는 방으로 가면서 거실 불을 켰대요. 네. 탁 켜고 이렇게 옆을 보면은 그 어머님께서 누워 계신 자리가 항상 보이니까 이렇게 보는데 어머님께서 누워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디 뭐 나가신 건 아니었구나. 천만다행이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누구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어머님 저 똘비입니다. 그러니까는 똘비구나. 안 그래도 참 심심했는데 이리 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어머님 저 때문에 깨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장기가 밝아. 늙으면 밤이 잠도 안 와. 그래서 옆에 갔대요. 어머님 어저께는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나도 몰라. 늙으면 뭐 기억이 났다 가도 안 나고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주저리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손 좀 줘보라고 손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손을 한참 만지작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전혀 개연성도 없고 뭔 말인지도 모를 말들을 계속 하시더래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던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어머님 저 오늘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서 저 좀 먼저 나가볼게요.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오늘 옆에 같이 자고 가라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저도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 볼게요.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옆에 그럼 잠깐만 누워있다 가라고 막 그러더래요. 어머님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잠깐만.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너 나가면 나 또 집 나갈 거라고 막 그러시더래요. 완전 생떼를 쓰시더래요. 갑자기 왜 그러시나. 옆에 누우라고 이거 진짜 불편해요. 이게 어머님 옆에 눕는 거잖아요. 이 옆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눕는 신용만 하고 있었대요. 살짝만 고개도 이렇게 약간 든 상태로. 그러니까는 편하게 자라고. 어머니 나 집에 가서 자야죠. 자장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시더래요. 근데 노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갑자기 소름이 쫙 올라오더래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뭔가 이거 아니다 싶더래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벌떡 앉았대요. 어머니 나 좀 나갈게요. 그러니까는 가지 말고 누워봐. 누워. 어머니 잠깐만 화장실만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는 어디 화장실이야. 누워봐. 여기다 오줌 싸 그냥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치매가 심하시구나. 근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무서워요. 지금 뭔가 몸이.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그 방을 나오는데 어머님이 어디가!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래갖고 아니 어머니 하는데 이리 와 하면서 어머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막 일어나시더래요. 근데 그걸 보는데 진짜 너무 무섭더래요. 느낌이 이거 어머님이 나 이거 잡으면 죽을 것 같다 이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황급하게 그 집에서 신발도 못 신고 뛰어나왔대요. 뛰어나와가지고 본인 차 있는데 차 키는 주머니 있었으니까 막 달린 거예요. 차로 달려가가지고 차 시동 걸고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장님한테 이거는 말씀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사장님이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나 방에다가 뭐 놓고 온 것 같아서 방금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이래저래 행동하셔가지고 일단은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나왔다. 근데 내가 쓰리바랑 이렇게 바꿔가면서 내가 이렇게 오다가 신발장에 놨으니까 그 제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늘 갔었구나. 안 그래도 어머님이 자꾸 찾더라니. 잠깐만 좀 왔다 가라 똘비야. 그러더래요. 이 시간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왜 진정이 안 돼. 잠깐만 좀 왔다 가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지금요? 나 좀 그런데 나 술도 이제 한잔 했고 운전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택시비 줄게 일로 와.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유는 모른대요. 지금도 이유는 모르겠대요. 그 순간에 왜 그랬나.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나 그럼 이번 달도 돈 안 줄 거라고 막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 시간에 뭐 어떻게 하란 말씀이세요? 막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옆에서 발발이가 통화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하면서 본인을 그렇게 째려보더래요. 야가. 네. 근데 이 새끼 녀석이 쳐다보는데 이 눈이
야, 정말 무섭더래요. 이 녀석 눈빛이.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화를 그냥 일방적으로 끊었대요. 전화를 끊고 발발아 왜 그래 나야. 근데 발발이가 진짜로 딱 째려본 상태에서 숨을 천천히 핵 쉬는데 와 그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이 녀석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도 막 핵 하다가 그냥 정신줄을 놨대요. 똘비가. 진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눈 떴을 땐 아침이었대요. 눈 떠가지고 내가 꿈을 꿨나 싶었대요. 근데 신발장 나와봤더니 신발은 없고. 야 무섭다 이 느낌이 이제 명확하게 머리에 꽂히더래요. 그 집에서 못 잔다. 이야 이거 무섭다. 그리고 출근해가지고 직장 동료들한테 뭐 얘기하고 했는데 직장 동료들이 야 글쎄다 막 너 그동안 그렇게 꿀 빨면서 돈 벌고 있었구나 어쩐지 일을 열심히 안 하더니 막 얘기를 하다가 후배들하고 점심 먹고 그 집을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사장님 차는 없었고 그러니까 후배 하나가 내가 그러면은 들어갔다 와보겠다고 사람 없으니까 만약에 있으면은 내가 형 이름 대고 물건 찾으러 왔다고 하려니까 신발 찾으러 왔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갔다 와봐라. 후배가 그 집에 들어가더니 막 뛰어나오더래요 이 자식이. 아씨 막 욕을 하더니 들어와 보라고 들어갔대요. 낮엔 처음 들어가요 이 집을. 와 이 방이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와씨 한번 가서 봐봐. 가서 봤대요. 어머님이 이불을 덮고 누워 계시더래요. 어머님 누워 계시는데? 그러니까는 뒤에서 후배가 형님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봐. 이게 어머님으로 보여?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낮인데도 어두웠대요. 방이. 낮인데도. 어머님 방불을 켜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와엄마 나무하고요. 지푸라기하고 진흙하고 이것저것 덕지 붙여가지고 사람 형상을 한 진흙으로 만든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하나 이불 위에 누워있더래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얘기한 거냐고. 사람이지. 그러니까 형님 이게 사람이야? 잠깐만 하고 이불을 확 걷었대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이렇게 발 주물러주고 한 자리에 사람이 이렇게 손이 막 쓸렸던 자국이 있더래요. 미쳤네 형님 나가자 일단. 와씨 맞다 나가자 막 그래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차 타고 일단 막 도망치듯이 그 후배들도 뭔가 느낌이 되게 쎄했나 봐요. 막 나갔대요. 그러더니 가는 길에 다른 후배 하나가 어디론가 전화를 막 하더래요. 그러면서 선생님 접니다. 예. 저 지금 좀 급하게 찾아뵈도 되겠냐고. 누구한테 전화한 거냐면은 본인이 무당한테 잡한 적이 있는데 그 무당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으로 갔대요. 당집으로. 이 집이 용안집인지 어쩐 집인지도 몰라요 지금.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쫙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딱 듣더니 그 사장님 가게가 어디라고? 그래서 어디 근방 어디라고. 그러니까는 거기는 당집이 없을 건데 글도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당집도 아무데나 세우는 거 아니다고. 당집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고. 무당이 모여서 살 수 있는 터가 있고 아닌 터가 있는데 그쪽 동네는 아니다고. 그냐고. 그러면서 그 집은 앞으로 가지 말라고. 너 이거 그 집 자꾸 가면은 뭔가 너 기빨려 죽는다고. 지금 너 거울 한번 보라고. 네 몰골이 어떤지.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막 후배들도 얘기하더래요. 안 그래도 요즘 얼굴색도 안 좋고 좀 그랬다고. 알았다고. 알았어 하고 무당집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조금 안정이 됐대요. 무당이 여러 가지 비방도 쳐주고 해서. 근데 또 후배놈들은 사실 너네 일이잖아요 지금. 처음에 알바했던 그 상가 건물 한번 가보자고. 그리고 또 갔대요 거기를. 가니까 정말 신기하게 고등학생 2명이 그 건물 문틈으로 막 뭘 보고 있더래요. 차 세우고 후배가 내려가서 저기 학생들 하니까 애들이 막 뛰더래요. 그러니까 후배가 막 뛰어서 쫓아가더래요. 근데 후배가 구두 신었는데 진짜 잘 뛰더래요. 그래가지고 바로 잡더래요 한 명을. 그러니까는 도망갔던 친구가 또 털레 걸어오고. 그래서 똘비도 내려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후배가 니들 뭐라고 할 거 아니고 하면서 용돈 10,000원까지 주면서 니들 뭐하고 있었냐 물어보니까 이 집이 귀신 나오는 집, 귀신 부리는 집, 도깨비 할아버지 나오는 집 이걸로 되게 유명하다고 이쪽 동네에서. 와. 그래서 친구랑 큰맘 먹고 한번 구경 와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는 이 집에서 뭐 어른들이 어려서부터 여기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라. 사람 잡아먹는 사람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이게 뭐 진짜 이상한 곳에 내가 얽히긴 했구나. 그렇게 알고 나서 찜찜한 마음에 거기 하면 끝 했는데 문제는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문자를 했대요. 사장님,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이뻐해 주시고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딱 이제 문자 보내니까 사장님 전화가 바로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잠깐 집으로 좀 오라고. 못 가겠다고. 저 그만하겠다고. 그러니까는 네 거 월급 안 준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사장님 다 가지시고 그걸로 좋은 데 쓰시라고. 그러니까는 빨리 집으로 한 번만 오라고. 어머님이 너 자꾸 난리 났다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 못 하겠더래요. 그 어머님 아니고 뭐 인형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말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했대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저 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방적으로 끊고 차단 누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야. 그냥 아예 그쪽 신경 안 썼어요. 근데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그 무당집 그날 막 도망 나온 날 무당집 같이 갔잖아요. 그 무당 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예요. 후배가 조금 더 궁금하니까 호기심 때문에 그게 그 무당 선생님이 실제로 그 집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거는 그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그 동네 사람과 무당의 이야기를 종합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이가 아주 많으신 여자 무당분이 계셨어요. 옛날에. 네네. 정말로 신기가 영험하기 그지없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분한테는 자식처럼 여기는 남자 제자가 한 명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죠. 신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제잣놈 신발이 영발이 영 안 좋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서부턴가 다시 영발이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알아보니 소문이 뭐였냐. 돌아가신 신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죠. 화장을 하고 뼈가루를 흙에다 반죽을 해서 사람 모양을 만들고 눕혀서 그렇게 모시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능력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구해다가 같은 집에다가 자게 만들고 옆에서 보조하게 만들고.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사람을 한 명 한 명 데리고 와서 그 음식들이 있죠. 이 음식들 눈치채셨죠? 다 구판에서 나온 음식이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뭐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예. 구판도 그냥 구판이 아니고요. 정말로 안 좋은 거 때려 막으려고 하는 굴 있죠. 크게 한 거네. 그런 구판에서 나온 이런 음식은 먹는 것도 아니래요. 이런 거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처리를 하냐? 딱딱딱딱 썰어가지고 그런 시설에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와. 선한 마음으로 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 남자 사장이, 무당이. 그렇게 처리를 하면서 겸사겸사 사람을 그렇게 한 명 한 명 데리고 오다가 무당이잖아요. 그 사장이. 얘 괜찮다 싶으면 그 집을 데려가는 거예요. 와. 그 집을 데려가도 어머니를 사람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답니다. 똘비는 근데 이걸 사람으로 본 거예요. 예. 옳았구나 차렸구나. 그러니까 돈 주면서 옆에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3일이지만은 시간이 지났으면은 아예 거기서 살게 할 생각으로 애를 영혼까지도 거기에 묶을 생각으로 뭐 그래 썼다 이렇게 본인은 거의 100%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해준 사람이. 그래서 이게 어디 가서 이 얘기를 못 한답니다. 예. 이게 어디 가서 이 얘기 해봤자 술 처먹고 정신 나간 놈, 뭐 이상한 놈, 뻥쟁이 이런 얘기만 듣지 이게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못 한다고. 근데 제 주변에는 돌비 채널 나가는 것도 알고 돌비 채널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가볍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믿든 안 믿든 상관은 없지만 최소한 나 욕하진 않을 놈. 근데 사실 이 뒷얘기도 상당히 긴데 뭐 지금 시간이 또 한참 돼버렸으니까 이야. 아무튼 정말 신기한 일이 저도 이렇게 들은 게 있습니다. 동꼬님이 이 이야기를 풀어주시니까 맛있게 무섭게 들리는 거지. 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 것도 신기한데 이렇게 또 잘 전달하시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진짜. 예측을 뭐 차납게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와, 네. 예측을 못하겠어. 저도 얘기 듣다가 와 저는 이 그 할머니가 네. 그냥 귀신이었나 어쨌나 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홀려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요. 네. 뭐 대수대명인가 혼자서 들으면서 미리 막 짐작해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오늘도 동네 꼬마님 덕에 너무너무 시원함을 넘어서 또 가슴 떨리면서 시청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동네 꼬마님.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하지만 어쨌든 결말은 알았으니까 이렇게 끝나는 게 가장 여운이 많이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 이야기, 와,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는데 아마도 맞추신 분들도 계시고 못 맞추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예측을 빗나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